대표님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회사가 연매출 5억을 찍었는데 왜 내 통장에는 돈이 안 남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5월 종소세 고지서 받아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매출은 올랐는데 결국 남은 건 고지서뿐인 상황.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표님들이 세금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인 법인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쌉니다 같은 뻔한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대표님 관점에서 왜 기장세무사에게만 모든 걸 맡겨두면 절대로 안 되는지, 당장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합법적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 전환 잘못했다가 오히려 나라에서 주던 혜택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는 함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9년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돈 문제를 정리해드리고 있는 기업성장 파트너 김 팀장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십니다. 설립 절차도 간단하고 내 통장에 들어올 돈을 내 마음대로 써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매출이 커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걸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돈을 적게 벌면 세금을 조금만 떼고 많이 벌수록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그러니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이 1,400만원 이하일 때는 6%지만 5천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로 계속 올라가서 최고 45%까지 치솟습니다. 매출 5억대 사업자라면 이미 이 구조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반면 법인세는 소득이 커져도 세율이 훨씬 낮은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흔히 하시는 착각이 있어요. 매출 오르면 우리 세무사님이 알아서 법인으로 바꾸라고 말해주겠지? 아닙니다 대표님. 단순히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당장 법인으로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법인 돈은 대표님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뺏어 쓰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가지급금이란 쉽게 말해 법인 돈을 대표님이 허락 없이 빌려 쓴 것으로 처리되는 건데요. 이게 쌓이면 세무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게는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복식부기란 수입과 지출을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래를 원인과 결과 양쪽으로 꼼꼼하게 기록하는 회계 방식을 말해요. 쉽게 말해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나갔는지를 전문적인 형식으로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마다 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매출 기준이 다른데요. 음식점업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병원이나 경영 컨설팅 같은 전문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추계신고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추계신고란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대충 소득 계산을 해서 신고하는 방식인데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렇게 신고하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산세, 즉 세금에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벌금성 세금이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등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사업용 계좌도 국세청에 신고하고 써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 전용으로 국세청에 등록한 통장인데요. 이걸 신고하지 않거나 안 쓰면 거래 금액의 0.2% 가산세가 붙는 것은 물론이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처럼 조세특례법상 일부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의 골든타임은 대표님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법인으로 넘어가야 할 첫 번째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서 기장세무사님한테 대표님 이번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입니다. 통보를 처음 받으신 분들 이 파트는 특히 집중하셔야 돼요. 성실신고라는 단어 듣기엔 좋죠. 하지만 세금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는 건 국세청이 너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었으니까 신고할 때 세무사한테 도장 받아와. 만약 뭔가 잘못됐으면 그 세무사도 책임진다 하고 훨씬 엄격하게 들여보겠다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 기준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업종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연수익 금액이 15억 원 이상 구간은 온라인 쇼핑몰, 도소매업이 주로 해당됩니다. 연수익 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구간은 음식점, 카페, 제조업 같은 회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수익 금액 5억 원 이상 구간은 병원, 한의원,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경영 컨설팅이나 광고 대행사 같은 이런 전문 서비스업이 이 구간에 해당됩니다. 연매출을 5억을 넘기는 순간 바로 걸린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수원에서 고깃집을 크게 하시는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작년에 매출이 7억 원이었는데 올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8억 원을 넘길 것 같은 겁니다. 음식점업은 기준이 7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대로 연말을 넘기면 꼼짝없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이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족명의, 인건비, 차량 유지비, 식대 영수 중 하나하나를 세무사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지 실제로 지급은 됐는지 증빙은 제대로 됐는지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인정받던 경비들이 줄어드니까 소득세가 수천만 원 단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사업장 매출 추이를 보시고 이 기준 금액 15억, 7억 5천, 5억에 한 80에서 90%까지 턱밑까지 차올랐을 때 바로 그때가 개인 사업자를 마무리하고 법인으로 넘어가야 할 첫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건물이나 고가의 기계를 사기 직전이에요. 매출 5억을 넘기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내 건물, 내 사옥에서 운영하고 싶어지시죠. 그래서 개인 명의로 부지를 사고 설비를 들여놨습니다. 나중에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법인으로 가야겠다 하시면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개인 대표님과 새로 만든 법인은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에요. 개인이 가진 공장과 기계를 법인에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팔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 즉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고 기계 같은 자산을 개별적으로 넘기면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 1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법인 전환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옥 매입이나 큰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법인을 먼저 세우시고 법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개인 명의로 건물을 다 사놨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사업 양도 양수 방식입니다. 사업 양도 양수란 직원, 기계, 부채까지 사업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새로 만든 법인의 통째로 넘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고 건물을 법인에 넘길 때 2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월 과세란 세금을 없애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그 법인이 건물을 진짜로 팔 대로 밀어주는 제도예요. 당장 수억 원을 손에서 내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 돈을 사업에 계속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2월 과세와 사업 양도 양수는 요건이 있고 신청도 필요해요. 반드시 실행 전에 기장세무사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세무사님에게 맡겨만 두면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신 청년 대표님이나 소규모 창업자분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해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란 사업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에게 초반 5년 동안 내야 할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 밖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아예 안 내도 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혜택이에요. 어느 날 30대 청년 대표님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가 이제 매출도 잘 나오고 이제 법인으로 운영해볼까? 하고 기존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똑같은 아이템으로 법인을 새로 차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 법인에서 창업 감면 혜택을 이어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세청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건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꾼 거지 진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개인 사업자 때 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남아있던 감면 기간, 예를 들어 3년치 혜택을 새 법인에서 이어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무턱대고 법인으로 넘어갔다가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감면 혜택을 전부 날려버리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남아있는 감면 혜택의 가치와 법인 전환 시 얻는 이득을 먼저 계산기로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 사업장 매출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도소매 15억, 음식점 제조업 7억 5천, 병원, 컨설팅업 5억, 5억에 80% 턱밑까지 차올랐다면 법인 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세요. 둘째, 부동산이나 큰 설비를 취득하기 전이 두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타이밍을 놓쳤다면 사업 양도 양수와 2월 과세를 활용해서 당장의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구조를 검토하되 반드시 실행 전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셋째, 현재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고 있다면 법인 전환 시 남은 감면 혜택을 새 법인에서 이어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득실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세액 감면을 계속 받으면서 포괄 양수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만 양수하는 일부 양수도, 그리고 현물 출자 등 법인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전환은 세금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대표님 회사의 소득 구조, 자산 구조, 감면 혜택, 성실신고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절세 전략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회사 매출이 지금 봤을 때는 저 기준에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싶으신 대표님, 지금 당장 거래하시는 세무사님과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세요. 특히 지금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세무사님 만나실 일 있으면 오늘 내용 꼭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7월 말에 부가세 신고를 끝내고 나면 6개월 매출 추이가 보이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7억 5천이 기준이니까 6월까지 4억이 넘었다. 그러면은 계절 특수성 같은 게 없는 이상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니 이런 경우에는 발빠르게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3년간은 성실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도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을 많이 해서 또는 유지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정책자금부터 무상지원금, 고용지원금까지 대표님께서 한 번에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전자책 링크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대표님 통장을 지켜드릴 알짜 경영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